안녕하십니까. 이번 대학 입학 전형 진학 코칭 아카데미 대학과 전공 강의를 맡게 된 제주제일고등학교 강동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과목 선택이 대입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과목 선택이 왜 중요할까요? 너무 당연한 질문이겠지만 대학교에서 과목 선택에 대한 내용을 평가 지표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럼 이번 시간에는 과목 선택이 중요한 이유를 근거를 들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균형 있는 인문, 사회, 과학기술이라는 소양을 함양해야 되고, 그리고 적성과 진로에 따른 선택학습이 강조되고 있는데, 그동안의 학생들은 교과 전형을 의식해서 그런지 성적이 잘 나오는 과목을 위주로 선택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학생부 종합전형을 비롯해서 교과 전형이 진행이 되면서 이러한 성적이 잘 나오는 과목 선택, 즉 과목 편식이죠. 이런 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졌고, 자신이 지원 전공에서 필요로 하는 과목을 수강을 하고 성적이 잘 나오지 않더라도 자신들의 진로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한 학생을 대학교에선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학 입학 전형 평가 요소 항목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진로 목표와 관련이 있는 교과를 위계적으로 선택하고 이수하였는가? 선택한 교과의 학업 성취도 당연히 보겠죠. 더불어 학업 태도 및 의지, 기초 역량을 갖추었는지를 대학교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희망 전공과 관련된 기본 과목은 얼마나 그리고 어느 정도로 이수하였는지도 평가를 하고 있고요. 지원 전공 계열과 관련해서 스스로 선택했는지, 그리고 수강한 과목은 얼마나 되는지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즉 성적을 떠나서 자신이 관심이 있어하고 적성과 흥미에 맞다면 도전적으로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했는지를 대학교에서는 보겠다는 내용이네요. 2019년 고교 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으로 진행된 활동이 있었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이 학생의 선택과 대학의 평가에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했어요. 실제로 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교사들이 생각하기에는 진로 선택 과목이 학생들의 희망 계열에 얼만큼 연관성이 있느냐, 즉 얼만큼 필요한지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50% 이상의 과목들이 있고 70% 이상의 과목들이 있습니다. 인문 계열의 경우에는 심화 국어, 고전 읽기, 영어권 문화, 영미 문학 읽기 등 언어 계열의 진로 선택 과목이 아주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사회 계열에서는 여행지리, 사회 문제 탐구가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징적이게도 경제 수학인 경우에는 진로 선택 과목으로서 매우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경제나 경영학과와 관련됐다고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연계열과 공학계열과 의학계열도 나와 있습니다. 자연과 공학계열의 경우에는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즉 이러한 진로 선택 과목들이 자연계열과 공학계열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고교 교사들이 인식을 하고 있고, 당연히 대학교에서도 이러한 인식들과 맥을 같이 하겠죠. 구체적인 설문조사 내용입니다. 국어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열을 보시면 고전 읽기 같은 경우에는 94.6%라는 어마어마한 필요성이 있다고 교사들이 대부분 인정을 하고 있네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자연계열, 공학계열, 의학계열에서 교사들이 필요하다고 예시를 하고 있네요. 수학과제 탐구 같은 경우에는 자연계열에, 공학계열 같은 경우에는 기하 과목이 아주 필수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영어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인문계열로 보시면 영어권 문화, 영미 문학 읽기라는 과목이 80% 이상을 차지하면서 필요성이 있다고 고등학교 교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 같은 경우에는 사회 문제 탐구의 경우에는 96.6%, 즉 사회 계열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목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 같은 경우에는 인문 계열과 사회 계열의 경우에는 0%네요. 그렇지만 자연 계열 같은 경우에 보면은 특징적인 게 화학2와 생명과학2, 그리고 물리2도 공학 계열에서는 아주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의학 계열에서는 생명과학2가 90% 이상으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서울대학교에도
다양한 2024학년도부터 대입에 적용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에 핵심 권장 과목과 그냥 일반 권장 과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서울대학교에서는 이 학생이 이 학과 또는 이 개혁을 전공을 진학을 또는 희망을 했을 때 이 학생이 해당 과목을 이수를 했는지를 보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수하지 못했다면 그 학교의 환경을 바라보겠죠. 학교에서 개설이 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평가가 넘어가겠지만 개설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이 이 과목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건 분명히 부정적인 평가 요소로 반영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경제학부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를 권장 과목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건 경제학부를 지원하기 위해선 해당 과목 선택이 필수적이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건축학과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 항공우주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지구과학2, 확률과 통계를 권장해야 되고 물리학2 같은 경우에는 핵심적으로 이수를 해야 된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네요. 2024학년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학년들,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과 1학년이 되겠죠. 이 내용은 무시할 수 없는 내용일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더불어 학생부 종합전형, 교과전형에만 해당되는 그 과목 선택의 중요성이 아니고요. 정시 전형 과목에도 과목 선택이 중요합니다.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정시 전형을 지원하기 위해서 교과 이수기준 1과 교과 기수기준 2를 충족해야만 합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사회교과목 중 3과목 또는 과학 3, 즉 3+3 혹은 2+4라는 전 공통 모집 단위에서 탐구 단위는 이런 교과 이수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고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일반 선택 4과목 또는 일반 선택 3과목과 진로 선택 1과목, 과학과 사회도 이러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은 이러한 교과 이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인 경우에는 정시를 아무리 잘 보더라도 지원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겠죠. 이 점 유념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과목 선택은 매우 신중해야 된다는 점이 이를 통해 입증이 됩니다. 더불어 2022학년도 이후부터 대학별로 수능 선택 과목을 지정하고 있죠. 다른 것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 부분을 보았을 경우에는 미적과 기하 중 택 1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겠죠. 그러면 미적분과 기하 중 한 과목을 꼭 선택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게 선택하는 학교가 56개교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와 또는 전공에서 반드시 미적분과 기하에서 택 1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꼭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과목 선택 시 유의사항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2+3이라든지 3+3이라든지 이러한 그 기준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보통 일반 학교에서 모두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과정을 수립을 할 때 이 내용을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공통과목 이수한 이후에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을 과목해야 된다는 어떤 위계가 보여지고 있죠. 2, 3학년 동안 교과 영역 간 선택 과목에서 사회교과 1개, 과학교과 1개 교과목을 선택으로 이수를 하셔야 됩니다. 고등학교 3년간 진로 선택 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셔야 되고요. 1과 2로 구분되어 있는 과목인 경우에는 1을 이수하고 난 다음에 2를 이수해야 된다는 구체적인 그 조건이 있습니다. 이를 시각적인 자료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는 공통과목 수학을 이수하고 난 다음에 수학 1, 수학 2, 확률과 통계를 이수할 수 있습니다. 수학과 1과 2는 동시에 개설해서 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죠. 그렇지만 미적분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수학 1과 2를 반드시 이수해야 된다라는 과목 간의 위계가 보여집니다. 이런 위계가 없이 그냥 미적분을 선택을 하진 않겠지만 그럴 경우에는 평가에 있어서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겠죠. 진로 선택 과목에도 위계가 있습니다. 수학이라는 공통 과목을 이수하고 난 이후에 이러한 해당 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는 거고, 여기서 특징적인 건 경제 수학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수학 1 과목을 이수하고 난 이후에야 경제 수학 진로 선택 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전문 교과라고 해서 여러분들은 보통 공동교육 과정에서 이런 전문 교과를 다루기도 하는데요. 당연히 공통적인 과목인 수학을 이수를 하셔야 되고요. 수학을 이수하시고 난 이후에 심화수학 1, 2, 당연히 1 이후에
2를 이수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특히 고급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위계에 따라서 과정을 이수한 이후에 고급 수학 1과 고급 수학 2를 이수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즉 여러분들이 배우고 싶다고 모든 과목을 그냥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보다는 이런 과목의 위계를 반드시 살펴보시고, 또는 1이라는 과목을 이수를 했다면 2라는 과목도 이수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진로에 대한 관심도와 그리고 열정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어입니다. 영어는 특별하게 과목 간의 위계가 있다고는 보여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 과목인 영어를 습득하고 난 이후에 영어 1과 영어 2를 이수하는 것이 좋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고요. 읽기 및 쓰기 위주인 경우에는 공통 과목인 영어를 읽고 난 이후에 영어 독해와 작문을 이수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영미문학 읽기라는 그러한 1년의 과정을 이수하기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다음 과학입니다. 과학도 마찬가지 통합과학과 과학탐구 실험은 필수 영역이죠. 공통 필수 과목이죠. 이런 것들을 이수하고 난 이후에 1 과목을 이수하고요. 그 이후에 2 과목을 이수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1 과목을 이수하지 않고 2 과목을 이수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1 과목과 2 과목을 동시에 이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특히 융합과학인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듯이 과학 1과 과학 2를 학습한 후에 융합적 사고 함양을 위해 이수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과학 1과 2를 이수한 이후에 융합과학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선택 과목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됩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그냥 과목을 여러분들의 흥미와 적성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보다는 앞서 언급한 내용의 목적과 과목의 위계를 반드시 이해를 하시고 과목을 선택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여러분들의 다양한 학습 경험을 강조를 했어요. 교과 선택 과목에 있어서 내신 등급을 얻기 편한 과목을 편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수를 한다면 대학교에서는 반드시 그 점을 체크하게 되어 있고요. 개설이 되어 있는데 개설한 과목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대학 입학 전형에서도 평가하고 있다는 점 앞서 언급을 했고요. 전공 교과 관련 필수 또는 핵심 이순 과목을 물론 서울대학교지만 제시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다른 학교에서도 관심을 갖고 해당 영역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꼭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정시 전형에서도 여러분들 교과 이수 과목을 필수 이수 과목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과목 위계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께 안내를 했습니다. 과목 선택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진로와 적성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내가 해당 전공과 진로와 적성을 함양하기 위해서 나는 적극적으로 도전적으로 과목을 선택했고 열과 성을 다해서 학교 생활을 임했던 학생임을 꼭 표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번 내용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